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쉽습니다. 그저 입만 열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건 때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기도 어느 조용한 동네에 사는 박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중반의 이 부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는 그보다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집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아들 부부의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씨 부부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산책, 오전 텔레비전 시청, 점심 준비, 그리고 오후의 긴 시간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 요즘 같은 날씨에 어디 좀 나가면 좋을 텐데. 대화는 늘 이렇게 끝났습니다. 가고 싶은 곳은 많았지만 둘만 가기엔 왠지 쓸쓸했습니다. 박 씨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아들에게 전화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아들 녀석. 요즘도 바쁘겠지. 주말에라도 한번 오면 좋으련만.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사실 아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은 들렀습니다. 손주들이 크니 그마저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부모님께는 그것도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니 하루하루가 더 길게만 느껴졌던 거죠. 부부는 창밖을 내다보며 젊은 가족들이 주말에 나들이 가는 모습을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손주들 데리고 어디 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토요일 오후, 박씨 부부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눈에 익은 차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저거 민수 차 아닌가요? 아, 맞네. 오늘 온다는 말이 없었는데. 부부는 반가운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낯선 차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 차였습니다. 저게 민수 차야. 검은색의 반짝이는 중형 세단. 예전에 타던 소형차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민수 내외가 차에서 내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마침 잘 오셨네요. 차 좀 보세요. 어때요? 민수는 신이 나서 차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복잡한 표정으로 차를 둘러봤습니다. 오, 그래, 좋네. 비쌌겠다. 요즘 할부도 좋아서요. 애들도 크니까 넓은 차가 필요하더라고요. 며느리 수진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박 씨 부인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아, 그래, 잘했네. 짧은 만남 후 민수 가족은 금방 떠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천천히 뵐게요. 현관문이 닫히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 차를 샀으면 우리한테 연락 한번 하지. 부인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뭐.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나 그냥 서운하네. 박 씨는 차 생각보다 다른 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새 차를 샀으면 부모님과 함께 어디라도 가자는 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박씨, 자네 아들 새 차 뽑았다며? 좋겠네. 그게 어떻게 알았어? 며칠 전에 봤어. 차가 정말 좋더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기대하는 건가요?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박 씨 부부의 마음속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SNS를 보니 며느리가 올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새 차로 드라이브 간 사진, 외식 사진. 우린 언제 한번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하나. 박 씨 부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언제 시간 되냐고? 그건 우리가 너무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럼 어쩌라고요? 이렇게 속만 태우고 있으라고요? 부부는 매일 같은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아들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마다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가던데. 우리 민수도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겠지. 우리가 환상을 가졌던 거야. 박 씨의 말투가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점심 같이 먹어요. 그 말에 박 씨는 속으로 이제야 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론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약속한 일요일,
박 씨 부부는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손주들 줄 간식도 사고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말만 하세요. 괜히 잔소리하지 말고. 부인이 당부했지만 박 씨는 이미 마음속에 할 말들을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집에 도착하자 손주들이 반겨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 우리 강민이 서연이. 점심 식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계속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행 이야기라도 꺼내겠지.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데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셨어요. 드디어 여행 이야기구나. 박 씨는 속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음 달에 제 직장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쁠 것 같아서 당분간 자주 못 뵐 것 같아요.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원도 새로 등록했거든요. 주말에도 일정이 빡빡해져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차 이야기, 여행 제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박 씨 부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새 차도 샀으면서 왜 부모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우린 뭐야? 그냥 필요할 때만 찾으면 되는 사람들이야.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전화기를 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하려고요. 그냥 언제 시간 되는지. 당신이 전화하면 괜히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내가 할게. 박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왜 우리가 자식에게 시간 좀 내달라고 애걸해야 하나? 핸드폰을 집어든 순간 며느리 수진의 SNS 업데이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말 가족 드라이브. 새차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그 순간 무언가가 터져버렸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음이 울리는 동안에도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수진아, 박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대답 좀 해줄 수 있어? 네? 무슨? 새 차 산지 얼마나 됐지? 아, 그게 10개월 정도 되었어요.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 여행 가자는 소리도 없고 방학 땐 애들 한 번이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니니?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다른 집은 손주들도 온다는데 나는 할 말이 없더라.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내가 SNS도 봤어. 매주 드라이브하고 놀러 잘만 다니더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잖아. 아버님,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며느리의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박 씨를 더 자극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돼? 우리가 민수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학 보내느라 결혼시키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희도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싶은 마음은. 모시고 싶은 마음? 그게 입으로만 하는 거지 실천은 안 하잖아. 우리는 뒷전이고. 박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옆에서 듣던 부인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새 차 뽑고 좋다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정작 그 차를 우리 한번 태워준 적 있어? 여행 한번 가자는 소리 있었어? 아버님, 저희도 형편이. 형편 새 차 뽑을 형편은 되면서 부모님 모실 형편은 안 돼? 야, 박 씨는 결국 막말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사람이 말이야 기본 도리가 있어야지.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부모는 부모야.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아버님, 너무 심하십니다. 저희도. 심하긴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뭐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차갑게. 아버님, 오늘 말씀은 민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야, 내 말 안 끝났어.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핸드폰을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저게. 시아버지한테 대드는 게 어디 있어. 부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심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어. 사실을 말한 건데. 그날 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수진이에게 하신 말씀들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당분간 연락 안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박 씨는 핸드폰을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부인이 옆에서 물었지만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오던 방문도 끊겼습니다. 박 씨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해? 잘못한 건 저쪽인데 나는 평생 미안할 짓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야. 지들이 어른한테 맞춰야지 내가 지들한테 맞춰.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민수의 아버지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민수네 가족이 와서 북적였을 텐데 올해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여보 민수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쪽에서 연락하겠지. 하지만 명절은 그렇게 둘이서만 보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가족 모임 광고가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박 씨는 우연히 동네에서 민수 가족을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이 탄 차를 봤습니다. 반짝이는 검은 차가 신호등 앞에 서 있었고, 안에는 민수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뒷좌석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손을 들어 흔들려 했지만 차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알아봤을까? 아니면 모른 척한 걸까?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봤어, 민수네. 뭐라고요? 어디서? 지나가더라고. 우리 못 본 것 같아. 부인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요? 부인의 물음에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 씨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했던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독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냥 서운해서 한 말인데 너무 심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쏟아버린 물이었습니다. 박 씨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사과 문자라도 보낼까?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부인이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강민이 생일이 다음 주지. 할머니가 선물 사줄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박 씨 부부의 일상은 더욱 단조로워졌습니다. 아침 산책, 텔레비전 시청, 저녁 준비, 그리고 긴 침묵. 경로당에 가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습니다. 다른 노인들이 손주 자랑을 할 때면 박 씨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박씨, 요즘 손주들은 안 데려오나? 아, 바빠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어느 날 이웃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민수 엄마 요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민수는 어떻게 지내? 전에는 자주 오더니 통 안 보이네. 그 말에 부인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냥 바쁜가 봐요. 혼자 남겨진 박 씨는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결혼식 사진, 손주들과 찍은 사진들. 이렇게 예쁘게 웃던 아이였는데 내가 그 웃음을 지워버렸구나. 사진 속 민수는 늘 박 씨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게 뭐였는지. 나는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존중받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었습니다. 사랑을 강요하고 효도를 강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진짜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밤늦게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한테 사과해요 제발. 알아, 내가 잘못했어.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5번째 신호음이 끝날 무렵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야, 나 아버지다.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박 씨였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심했다. 수진이한테도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아니, 나 변명 안 할게. 아버지가 잘못했어. 그냥 서운해서 그런 거였는데 너무 심하게 말했구나.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죠?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니다. 너희는 잘못 없어. 아버지가 집착했던 거야. 효도를 강요했던 거고. 아버지, 민수야,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직접 사과하고 싶구나. 잠시 후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점심 같이 먹어요.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들. 주말 박 씨 부부는 케이크와 과일을 한가득 들고 민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수진이 나왔습니다. 박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그날 점심 식사 자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정말 많이 보고 싶었지. 식사 후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도 반성 많이 했어요. 부모님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시간 내서 같이 여행 갈까요? 강원도 쪽으로요. 박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런 건 괜찮아. 너희들 바쁜 거 아는데 그냥 이렇게 가끔 얼굴만 봐도 충분하구나. 아버지, 아버지가 깨달았어. 효도는 강요하는 게 아니더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지. 박 씨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그때 정말 미안했어. 아버지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도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 부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소중한 것들을 잃을 뻔했네요. 그러게, 입 하나 잘못 놀려서. 앞으론 말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기대하지 말자. 그냥 주는 만큼만 받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부의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기대하고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의 지혜입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끊어진 인연도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기대하기보다는 감사하기를, 강요하기보다는 이해하기를.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로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